오늘의 도서는 이기는 대화입니다. 이서정 지음, 도서출판 머니플러스, 책값은 13,000원, 255페이지입니다. 돌아서면 늘 후회하는 당신의 대화법.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자,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말은 문자와 함께 오래전부터 온갖 정보를 가져다 주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각종 도구들이 발달할수록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소통은 더욱 절실해진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과학기술 발달과 미디어 확산은 그런 인간들의 소통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성공의 모습은 항상 기본적인 형태를 잃지 않았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화상통신을 하든 휴대폰으로 문자판을 두드리든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의견을 교환하든 간에 대화는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대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인의 필수품이라고 여겨지는 화술은 자기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알린다. 말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아니함만 못하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말하는 요지가 뭐야? 그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왜 하지? 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게지? 우리들은 상대와 말을 주고받다가 불시에 이런 말을 던질 때가 있다.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대체 말의 핵심이 무언지 판단할 수 없을 때를 자주 마주한다.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기는 하는데 도무지 내용이 주제를 받쳐주지 못하는 말만 하는 사람과 마주 앉게 되면 짜증이 왈칵 밀려온다. 그렇듯 논지가 일관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어도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 더 들 뿐이다. 대화란 상대와 교감을 통하는 작업이다. 서로 원수가 되느냐 동지가 되느냐는 어떤 대인관계에서나 마찬가지다. 바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친 말을 그대로 내뱉거나 던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덕목이다. 질문은 상대방을 잘 알게 해주는 대화법이다. 질문은 결코 나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경우에 따라서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물어도 괜찮다. 물론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되 무언가 파헤치려는 것처럼 신문하듯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다. 단 그렇다 아니다 대답이 끝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는 것도 질문을 잘하는 요령이다. 만약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서둘지 말고 차분히 공략하며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라. 싫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제외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저기를 노출시켜도 그 저기에 개의치 마라.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담담한 심정으로 협력하라.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하라. 상대방과 친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서서히 다가가고 상대방의 취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다. 현대인의 품격은 화술에서 나타난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화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우선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때도 화술이 따라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줄 알아야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군가 자신의 생각을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불과 3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 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은 물론이고 귀에 쏙쏙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일찍부터 화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르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스피치 커리큘럼을 필수 교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이후 교과 과정에 읽기와 쓰기밖에 없다. 한국인들은 사회인이 될 때까지 화술과 전문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 결과 상호 간의 소통에 종종 문제가 생기고 비능률적인 언쟁이 벌어진다. 능률적이고 말하고 들으며 행동하는 일의 서툰 결과이다. 좋은 화술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국어의 풍부한 어휘를 알고 표현하는 능력이 절대적이다. 실제로 비즈니스맨들 가운데 우리말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낯선 외국어나 전문 용어를 섞어 쓰지만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경하기 그지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되도록이면 상대편이 이해하기 쉬운 말과 단어를 간결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하이컬러가 되려면 화술을 배우라란 격언이 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비즈니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말은 양날의 칼이다. 말은 때론 순식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몸에 상처가 나면 쉽게 아문다. 그러나 말로 입은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 않는다. 호수에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을 한 사람은 금세 잊어버릴 수 있다. 참혹한 말을 들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되새기면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게 된다. 말은 양날의 칼이다.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삶의 의지가 되고 인생의 지표가 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말을 한다. 그 말은 우리 생각을 좌우하고 행동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자. 100원짜리 동전에 30cm 정도의 실을 매단 다음 마음속으로 흔들린다 흔들린다라는 암시를 주어보자. 그러면 실제로 동전이 흔들린다. 말이 신체의 움직임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처럼 말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직면하든지 나는 반드시 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을 되뇌이도록 하라. 그러면 동전이 흔들리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인생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상대의 판단이나 행동을 두고 어리석다라거나 현명하다라는 식의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상대의 성장 배경이나 처지 등을 고려해 상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말은 잘하는 것이 힘이 아니다. 말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진실이 힘이다. 좋은 화술은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깨우치는 데서 출발한다. 상대방과 같은 몸짓, 자세, 억양, 호흡을 통해 외면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대화에 상대방도 말하기가 편하다. 상대의 말에 경청할 땐 단지 상대의 언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여주는 비언어적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신이 사람에게 입은 하나를 만들었다. 대신 귀는 양쪽으로 쫑긋 남의 말을 더 잘 들으라는 철칙으로 보여준다. 입으로 숱하게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말하기와 듣기에는 비율이 있다. 듣기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길이요. 말하기는 남에게 나를 이해받기 위한 수단이다. 대화를 세련되게 하는 사람은 듣기를 6, 말하기를 4의 비율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를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7대3의 비율이 더 효과적이다.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말하고 들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루이스 맨스. 말하기와 듣기의 주고받음이 잘 이루어지려면 대화 당사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같은 높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줄 안다. 상사나 나이 든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젊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언제나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항상 높은 곳에 서서 설교조의 대화를 하려고 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고약한 짓이다. 설교는 과거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다. 좋은 가치관이라고 해봐야 자신도 이루려고 노력했으나 결코 이루지 못했던 가치관이기 십상이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가치관을 아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온당치 못하다. 절대로, 정말, 확실히 등 이런 표현은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본다. 자신의 과오나 실수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은 그것뿐이었다. 그것은 확실하다. 와 같은 말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강조하여 자기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기적이라는 뜻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나 역지사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이다. 딱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궁색해진다. 또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받을 땐 안 할 수도 없고 거절하자니 난처하고 이럴 땐 방법이 있다. 그 질문을 똑같이 상대에게 되돌려주면 된다. 결혼을 하지 않는 당신에게 누가 아직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온다면 다소 기분이 나쁘고 딱히 좋은 대답도 생각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을 상대에게 되돌려 던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여태 결혼을 안 하셨어요? 저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래요. 저도 아직 할 일이 많고 결혼을 서두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궁리하느라 쩔쩔맬 필요가 없어진다. 입에도 휴식을 주어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입에도 휴식을 주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상대방에게 끝까지 말하게 하자. 누구나 자신의 말을 중간에 자르는 사람은 싫어하게 마련이다. 이것은 나의 의견뿐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남의 말을 자르고 끼어드는 것은 무례하고 매우 경솔한 행동이다. 비록 자신이 아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에서 약간의 조예를 보여준다면 그 겸손함은 당신의 첫 인상이 될 것이다. 외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잘못하여 옷깃만 스쳐도 I am sorry라고 말을 건넨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노라면 길거리에서 어깨를 툭툭 부딪히거나 발을 밟혀도 별일 아니고 사과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미안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왜 어깨를 치고 지나가느냐고 시비가 붙지 않으면 다행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불친절이었습니다. 한 번 더 재고해야 했습니다.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그럴 필요 없었는데 친구들 앞에 당신을 난처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곧바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상대방은 그 모습에서 오히려 진정성을 발견한다. 실수를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넴으로써 참답게 될 수 있다. 화려한 언어로 설득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귀중한 미덕 또한 진정성이다.
그러니 명심할 것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얼마나 빨리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느냐는 용기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마음속으로 안정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과를 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를 하게 되면 자신이 연약하게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안달을 부린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용서받고 싶다면 진정한 사과부터 하자. 말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 말하는 도중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안에 든 것을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단추나 옷자락 또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거나 자신의 귀, 코, 턱을 습관적으로 만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동은 듣는 사람이 이야기에 몰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방해만 되는 나쁜 버릇이다. 이 가운데 나한테 해당하는 나쁜 버릇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론부터 말한다. 너무 길게 대답하면 핵심을 전달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의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열정을 가지고 말하라. 정열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많은 관심 분야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의 말 속에는 활기찬 기운이 흘러넘치고 그것은 공기를 타고 옆 사람에게 전해진다. 말에 확신이 있으므로 제스처도 힘이 있다. 목소리와 표정이 확신에 차 있으면 듣는 사람은 저절로 신뢰를 갖게 된다. 따라서 말 속에 힘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이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확신에 찬 음성으로 말할 때 지지자는 반드시 생긴다. 이것으로서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다. 이기는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